안녕하세요, 예령입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이라면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은 책만큼 재밌는 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책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감상을 이렇게 제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책 동료? 책 동무? 너 내 동료가 되라. 아무튼 책 친구는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10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책 리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실물책을 가지고 있는 책은 없고요. 몇 권 없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북으로 읽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8월 동안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8월 결산, 어거스트 랩업 영상 되겠습니다. 좋았던 책, 저에겐 뭐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책, 추천하는 책, 그냥이었던 책, 제가 읽은 책 전부를 이야기해요. 책의 내용 혹은 줄거리,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감상, 추천은 하는지,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점까지 이야기해볼 건데요. 사실 이렇게 별점 같은 걸로 이렇게 책을 점수를 매기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까지 안 해왔고, 근데 확실히 다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뭐 서점 같은 데에서 책을 사려고 할 때도 별점이 확실히 참고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점을 지금 주긴 하겠지만 책마다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런 취향을 가진 이 사람은 이 정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구나 라는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제가 뭐 책에 대해서 깊게 뭐가 깊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깊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읽은 경험이 어땠는지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책이 그렇게 가깝지 않으신 분들, 초심자 분들과 오히려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론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 8월은 총 6권을 읽은 한 달이었습니다. 소설 4권, 에세이 2권 이렇게 총 6권 읽었고요. 제일 먼저 전 영상인 베스트셀러 읽어보기 영상에서 이미 리뷰를 한 책 2권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윤정은 작가님이 쓰신 판타지 소설이고요. 내용은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는 미스테리하고 비밀스러운, 똑같은 말이지만 비밀스러운 여자가 주인공이고요. 사실 이 주인공은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2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능력이 이제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능력과 그리고 주인공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2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주인공이 아직 이 꿈을 현실화하는 능력이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능력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그 실수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현실화 능력을 씁니다. 바로 자기는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으면서 생을 무한히 반복하는 일종의 저주 같은 능력을 스스로 거는데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생을 반복을 하다가 또 다른 반복이 시작되는 이번 생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 마음 세탁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에요. 이 책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 전에 책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 당연하지만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중도 하차를 할 뻔한 소설이고요. 이게 서점 베스트셀러라서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일까 궁금해서 읽어본 책이었는데 저는 좀 이 책이 단순하고
약간 자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손님들의 그 캐릭터의 매력도 못 느꼈고요. 플롯이나 약간 전체적인 세계관 셋업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근데 다행히 중후반에 나오는 두 인물이 그나마 좀 마음에 들어서 중후반은 좀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히 위로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소설을 읽고 싶었던 거라서 소설로서의 매력은 정말 잘 모르겠는, 저에겐 와닿지 않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바로 별점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제가 딱히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별점은 2개. 다음 책도 전 영상에서 함께 리뷰한 책인데요. 비가 오면 열리는 세탁소, 유영관 작가님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책의 줄거리는 가난한 집의 여학생이 주인공인데 집도 막 엄청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뭐 교복도 물려받은 거고 뭐 친구도 없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대학은커녕 그냥 바로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의 여학생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불행을 팔고 원하는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상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읽어보니까 상점보다는 마을이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이 주인공이 원하는 행복을 사기 위해 모험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전에 읽은 마흔 세탁소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좀 짧아서 진짜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고요. 2-3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인 것 같아요.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보이는 편이었고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근데 묵직한 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랄까? 저는 솔직히 에피소드마다 하나하나 좀 더 깊은, 더 긴 이야기, 경험이 담겨져 있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또 장편, 초장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좀 맛만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굉장히 신비스럽게 묘사되는데요. 저는 그 외관이나 외형을 묘사하는 서술은 딱히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읽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큰 매력을 못 느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를 다채롭게 아름답게 이미지로 구현한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만약에 제가 접했다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별점은 3개. 다음 책은 테마로 국내편 2편이고요. 이후역 작가님의 테마 판타지 소설입니다. 7월에 1권을 읽고 7월 결산 영상에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추억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테마록의 내용은 나이도, 성별도, 테마를 하는 능력도 다 다른 4명의 주인공이 모여서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2편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국내 편이 끝났는데요. 와, 이 책은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안 읽히더라고요. 안 읽히는 게 재미없어서 안 읽히는 게 아니라 소재가 진짜 낯설어서 잘 안 읽히는 소설이었습니다. 무슨 고대 능력, 무슨 어떤 왕, 무슨 염왕? 모르겠어. 그리고 주술, 무협, 역사까지 정말 두루두루 낯선 분야가 많이 나오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소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안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밌어서 진짜 더 잘 이해하면서 읽고 싶은데 국내 편에서 약간 활용점정인 부분이 그 초치검 에피소드 같은데 진짜 나오는 인물도 많고 인물마다 능력도 다르고 역사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뭘 읽고 있는 건지 약간 정신 못 차리는 정도로 또 누가 누군지도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적당히 흐름만 파악하면서 읽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초특급 에피소드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어느 정도의 흐름만 파악하면서 읽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맨 뒤에 용어 해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좀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촉직한 부분에서 조금 잘 몰랐던 부분도 거기에 해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작가님의 의도나 생각 같은 것도 알 수 있었고 재미있게 그 부분도 다 읽진 않았지만 재미있게 몇 부분 읽었습니다. 별점은 4개. 다음 책은 3개월 연속 출석 중인 해리포터. 8월에는 해리 포터 and the Prisoner of Azkaban을 읽었습니다. 이야, 재밌었어요. 진짜 제일 재밌게 읽지 않았나 싶은데 이 8월 중에 줄거리는 솔직히 해리포터의 줄거리가 진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편은 이제 아즈카반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 시리우스 블랙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해리가 이 시리우스 블랙에게 쫓겨지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책 보여드리는 걸 까먹었네. 제가 거의 실무책이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실무책 해리포터 책입니다. 일단 원서로 읽고 있는 책이고요. 짠. 이렇게 저는 일단 해리포터는 영화로 전 시리즈를 다 이미 본 상태고요. 몇 년 됐지만 특히 1편에서 3편은 정말 많이 반복해서 봤고 원작인 소설은 안 읽다가 이번에 제가 한 달에 영어 원서 한 권 읽기를 도전하면서 해리포터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8월에는 이 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로 아즈카반의 제수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3권을 읽을 때 정말 설렜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1, 2편도 영화에 없는 부분이 소설에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게 이 3편은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영화에 담지 못한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퀴디치 부분도 그렇고 시리우스 블랙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영화 비하인드 보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진짜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갑자기 영화도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다 읽자마자 영화도 결제해서 3편을 다시 봤다는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은근 책 읽는 장면이 정말 많지 않나요? 헤르미온느의 분량이 제일 크긴 하지만 해리나 론도 은근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론은 거의 무슨 과제를 위한 약간 이런 거지만 해리도 뭔가 퀴디치 관련 책만 읽지만 아무튼 해리포터에는 그 책 읽는 바이브가 자주 등장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영어 공부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7월 경을산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해리포터 책 말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어 원서책으로 리딩 공부를 따로 하고 있고요. 리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점점 리딩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해리포터를 읽을 때도 찰리 초콜릿 공장 책은 아직도 읽고 있는 중이고요. 해리포터는 따로 공부, 단어는 찾아보진 않으면서 그냥 쭉쭉쭉쭉쭉 읽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1, 2권 때보다 더 편하게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제 영어 원서 리딩 원정리? 하여튼 제 원서 리딩의 역사를 쫙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별점은 이 딱 3편만 놓고 보자면 별점은 5개. 8월에 읽은 소설은 이렇게 4권이고요. 다음은 에세이입니다. 먼저 여백을 번역하라 조영학 번역가님이 쓰신 에세이입니다. 책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는 번역가님이 어떻게 번역가가 되었고 번역가의 삶은 어떻고 번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2부는 번역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제가 영어 원서를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번역에도 관심이 가서 읽은 책이었는데요. 번역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단순히 갖고 있던 약간 궁금증 같은 것도 많이 풀렸고 번역가는 어떤 삶이고
어떤 고민과 걱정과 힘듦이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하는지 등등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조영학 번역가님은 글맛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특히 2부를 읽다 보니까 앞으로 원서, 그러니까 번역서를 읽을 때 거슬리는 번역체가 막 눈에 막 들어와서 제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같이 번역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바로 문체가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실제로 막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다 보니까 2부는 그냥 조금 쓱쓱쓱쓱 넘기면서 봤고 1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별점은 3.5개? 마지막으로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 이동진 평론가님이 쓰신 에세이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동진 평론가님의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1, 2부로 나누어져 있고 1부는 이동진님의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부는 이다혜 기자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부 인터뷰, 대화가 앞에 1부 독서법과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약간 똑같은 얘기를 하네 라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책은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책도 길지 않아서 가볍게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많이 소장하고 계신 평론가님은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 책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분들, 혹은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 건가? 메모는 책에 해야 되는 건가? 밑줄은 채야 되는 건가? 감상문을 써야 의미 있는 걸까? 약간 불안하신 분들, 저는 후자 쪽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참고될 만한 이야기가 많은, 그리고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독서에 약간 왠지 모를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깨주거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책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이동진 평론가님이 얘기하는 건 결국엔 중요한 건 재미있게 읽어야 한다 거든요. 결국에는 이 독서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뭐 좋은 책, 뭐 좋은 감상, 좋은 메모 이런 거를 쫓기보다는 재밌게 독서를 하다 보면 다른 거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게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평론가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점에 뭐 혹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짚고 펼쳐보고 다시 책장에 들여놓고 책을 뭐 산 권 사서 내 집으로 가져와서 내 서재에 꽂는 이 일련의 과정도 독서라는 거죠. 제가 그 과정에서 정말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냥 책방에 가서 그 책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빼서 펼쳐보고 다시 들여놓고 다시 이건 표지가 이쁘게 생겼네 하면서 또 들여다보고 별로 약간 이러면서 다시 들여놓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한 권 혹은 2권을 이제 구매를 해서 집에 갖고 와서 제 손반에 이렇게 딱. 근데 이게 솔직히 사왔는데 안 읽고 그냥 계속 꽂혀만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도 다 독서인 거고 그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에는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뭐 그렇게 죄책감이 들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구매한 이상 읽긴 할 거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책을 좀 좋아하긴 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면서 좀 더 앞으로의 독서 생활을 좀 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영상을 클릭한 이상 여러분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별점은 4.5개? 이렇게 8월에 읽은 6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읽으신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상도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추천하는 책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책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10일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정말 설레는데요.
제가 9월에 읽을 책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읽고 싶은 책으로 가득해서 정말 행복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9월 결산에 이 행복한 설렘이 계속 있을지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책 이야기 나눠요.